안녕하세요. 수국이 색이 굉장히 다양하죠. 많은 분들이 수국의 색을 특히 이렇게 어, 청색 수국을, 파란색 수국을 원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자, 마치 카멜레온 같죠. 수국은 한 나무에서 이렇게 아주 파란색, 그 다음에 분홍색 꽃, 이게 이렇게 함께 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사실 흙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산성 토양이 되면요, 그러면은 흙 속에 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쉽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토양이 되면요, 알루미늄이 이게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이 흡수가 되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되죠. 이게 이제 그 모든 수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흰 수국 경우는 이게 이제 어, 색이 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아래에 이제 그 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써져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만약에 좀 더 많은 파란 수국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러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그 수국을 키우는 그 땅에 산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피트모스를 그 일반적으로 피트모스는 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성을 우리가 이제 그 상토로 가지고 올 때는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pH를 중성으로 맞춰주죠. 그러니까는 원의 상에 가셔가지고 중성화된 그런 프로세스가 이게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생, 어, 피트모스를 달라고 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수국용 상토를 구입하려고 하시면은 비싼 피트모스를 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pH 조절이 안 된 생피트모스를 달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산 알루미늄을 아주 소량, 이게 티백에다가 살짝 이것을 담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주면 물에 녹아가지고 이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변화는 몇 주나 몇 달에 거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요. 조금 일찍 이것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홍 수국은 알칼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석회라든지 재를 이렇게 두면은 확실하게 그 분홍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트모스 대신에 황토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봄철에 우리 앞마당에 있는 그 수국이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잎이 아주 무성하고 그런데 꽃이 피지 않는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것은 말이죠. 혹시 햇볕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혹독한 추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잘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수국은요, 꽃눈이 미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꽃피기 그 전해에 이게 꽃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꽃눈이 꽃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정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낮의 길이를 감지해서 계절을 알아보고 가을 정도에 이게 꽃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나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겨울에 추위를 제대로 겪어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휴면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경로에 의해서 지베렐린 같은 이런 친구들이 꽃으로 다시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봄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자, 이때 겨울에 너무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원인,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수국은 내년에 필 꽃을 늦 여름이나 가을에 묵은 가지에서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나 봄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내년에 피어날 꽃눈을 모두 잘라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국 가지치기는요, 꽃이 지고 난 직후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어, 잘 모르겠으면 대부분의 그 꽃들은 식물들은 개화 후, 개화 직후 이것을 가지치기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봄에 이렇게 자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가지 하나가 어떻게 완벽히 새로운 식물로 변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수국의 이런 어떤 놀라운 복제 능력, 이 삽목 기술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기로 해요. 아, 그 전에 겨울이 너무 추워도 꽃눈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전정을 잘못해도 이렇지만요. 겨울이 너무 추우면 그러면은 겨울 동안에 꽃눈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일반 그 깻잎 수국 또는 빅리프 수국, 일반 수국으로 우리는 부르죠. 이 수국이 서울 지역에서 꽃을 잘 피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수국을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먼저는 꽃이 피지 않는 건강한 줄기를 10에서 15cm 정도로 자르고요. 그리고 아래 잎들을 제거해주고 위에 2개에서 4개 정도를 잎을 남기고 그리고 밝은재를 묻혀주고 그리고 촉촉한 배양토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습하고 그늘진 곳에 몇 주 이렇게 두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의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진딧물과 잿빛곰팡이 이런 친구들이 수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통합해충관리에서 IPM이라고 부르거든요. Integrated Pest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자, 4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살충제를 바로 뿌리지는 않습니다. 경종적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좀 튼튼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햇볕이나 통풍이 잘 드는 곳에 둠으로써 이게 좀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물리적 방제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해충들을 직접 그냥 제거해주는, 그리고 잘라서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라고 해가지고요, biological control, 천적을 이용하는 거죠. 무당벌레 같은 친구들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러면은 진딧물을 맛있게 드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화학적 방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국을 집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감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화병에 꽃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시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먼저요, 물 속에서 이것을 잘라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당과 그리고 살균제가 있는 이 절화 보존제를 여기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물 속에서 잎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게 또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하단 부분에 있는 잎들은 아주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익어가는 과일 이런 것들은 에틸렌 가스를 유발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옆에 같이 두게 되면 아주 쉽게 시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그 과일들은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수국이 어떻게 해서 한 나무에서 색을 바꾸는지, pH에 따라서 알루민의 습수도가 달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전쟁은 언제 하면 좋을지, 그리고 너무 추운 겨울에서는 일반 수국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목수국 같은 것을 많이 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수국들을 소개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당벌레나 진딧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무당벌레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딧물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삽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식물의 어떤 세계는 굉장히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함께 그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